서지우는 아침 7시 30분 유니코어 본사 앞에 도착했다. 3년간의 취업 준비 끝에 겨우 얻은 자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차려입었지만 불안함은 감출 수 없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10층, 마케팅팀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새로 온 신입이죠? 팀장 김 과장의 질문에 지우는 허리를 곧게 폈다. 고개를 깊이 숙이며 인사했지만 상대는 그저 고개만 까딱할 뿐이었죠. 이게 회사 문화인가 보다. 첫인상이 중요하다는 말은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김 과장의 눈빛은 이미 이 정도면 별 볼 일 없겠군이라고 말하는 듯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나 김 과장은 이미 다른 직원들과 대화를 시작했고 지우의 말은 공중에 흩어졌어요. 지우는 입술을 깨물며 자리로 안내되었다. 회사의 복도를 지나며 선임들이 자신을 훑어보는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무시본능이라고 해야 할까요? 왠지 모르게 지우는 이 무시당하는 기분이 익숙했어요. 어쩌면 그래서 남을 무시하는 게 익숙해졌는지도 모릅니다. 점심시간 12시 정각, 식당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다. 이곳에서도 줄을 서야 한다면 또 누구에게 무시당할까? 아니, 오히려 줄 서는 곳에서는 내가 누군가를 무시할 수 있을지도. 직급이 낮으니 그런 작은 우월감이라도 필요했죠. 구내식당은 생각보다 깔끔했어요. 하지만 가장 눈에 띄는 건 배식대 뒤에 서 있는 나이 지긋한 여성이었습니다. 80대로 보이는 할머니가 밥을 퍼주고 있었어요. 주름진 손으로 국자를 쥐고 묵묵히 한 명씩 밥을 담아주는 모습이 어딘가 이질적이었습니다. 여기는 왜 이런 할머니가 일하고 있는 거예요? 지우는 옆에 서 있던 동기에게 물었다. 목소리가 의도치 않게 커져서 주변 사람들이 돌아봤어요. 할머니도 분명 들었을 텐데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죠. 윤금자 여사님이시라고 동기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오래 계셨대. 지우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여사님, 그냥 식당 아줌마 아니에요? 동기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어요. 그저 표정만 굳어졌을 뿐이었죠. 지우는 그 반응이 더 재미있게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굳어질 때마다 이상한 우월감이 느껴졌으니까요. 배식대 앞에 섰을 때 윤금자는 지우를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밥을 퍼주고 국을 담았을 뿐이죠. 밥 좀 많이 주세요. 할머니. 지우는 일부러 반말을 섞었다. 주변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윤금자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저 평소와 다름없이 밥을 담아줄 뿐이었죠. 식판을 들고 자리를 찾아 앉은 지우는 음식을 보며 인상을 찌푸렸어요. 소문난 회사 구내식당 음식이 이 정도라니. 하지만 한 숟갈 뜨자 생각보다 맛있었습니다. 투박해 보이는 외관과 달리 맛은 정갈했어요. 지우는 놀라움을 감추며 빠르게 식사를 마쳤습니다. 그 할머니가 뭐 특별한 사람이에요? 돌아가는 길에 지우가 물었다. 동료들은 서로 눈치를 보더니 대답을 회피했어요. 그 반응이 지우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첫날부터 회사의 암묵적인 룰을 깨뜨린 것 같은 기분이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미안한 마음은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런 작은 파격이 지루한 첫날을 견디게 해주는 재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지우는 점심시간마다 윤금자를 향해 작은 도발을 이어갔어요. 그리고 동료들이 윤금자를 대하는 태도가 묘하게 공손하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하지만 그런 분위기가 오히려 지우의 반항심을 자극했죠. 누군가를 공경하는 분위기가 익숙하지 않았던 지우에게 이 상황은 더 많은 무례함을 끌어냈습니다. 그렇게 지우의 첫 주가 지나갔어요. 모든 것이 평범했지만 무언가 이상한 기운이 회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함의 중심에는 분명 윤금자가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유니코어 본사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감돌았다. 로비에서부터 느껴지는 이상한 기운에 지우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엘리베이터에 올라탄 직원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모두들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속삭이고 있었죠. 무슨 일 있나요? 지우가 옆자리 동기에게 물었다. 사내 공지 안 봤어요? 오늘 9시에 전체 회의래요. 지우는 핸드폰을 꺼내 회사 메일을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긴급 전체 회의라는 제목의 메일이 와 있었어요. 발신인은 정재훈 회장실, 유니코어의 수장이 직접 보낸 메일이었습니다. 9시 정각, 대회의실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지우는 구석자리를 간신히 찾아 앉았다. 앞쪽에는 임원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정재훈 회장은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죠. 10분이 지나고 회의실 문이 열렸어요. 70대로 보이는 정재훈 회장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평소 언론에 자주 노출되던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과는 달리 오늘따라 수심이 가득한 얼굴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어 이 자리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회장의 첫 마디에 회의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해졌어요. 지우는 뭔가 중대한 일이 일어날 것을 직감했다. 저는 오늘부로 회장직에서 물러나기로 결정했습니다. 순간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누군가는 놀라서 작게 비명을 질렀고 임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지우는 이제 막 입사한 신입의 입장에서 이 소식이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주변의 반응을 보니 심각한 일임을 알 수 있었죠.
진정하십시오. 정재훈이 손을 들어 회의실을 다시 조용히 만들었어요. 이는 오래전부터 계획된 일입니다. 제가 물러나도 유니코어는 더 견고하게 성장할 것입니다. 사람들의 혼란이 가라앉기도 전에 정재훈은 더 놀라운 말을 이어갔다. 회장직은 금일부터 윤금자 여사님의 재가를 받는 구조로 변경됩니다. 향후 모든 중요 결정은 여사님의 승인이 필요하며 이 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금자? 지우는 귀를 의심했어요. 그 식당 할머니가 어떻게 회사의 결정권자가 된다는 말인가. 지우는 불쑥 웃음이 나왔다. 주변에서 들려오는 충격의 탄식 소리와는 대조적으로 지우에게는 그저 황당한 농담처럼 들렸으니까요. 여사님이 없었더라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정재훈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마치 오랜 감정을 억누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우는 그제서야 이것이 농담이 아님을 깨달았어요. 주변의 임원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몇몇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는 모습이었죠. 앞으로도 여사님의 뜻을 받들어 유니코어가 나아갈 길을 함께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훈은 더 이상의 설명 없이 회의실을 빠져나갔어요. 남겨진 직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점점 커졌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돌려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살폈어요. 놀랍게도 대부분의 직원들은 충격받은 듯 보였지만 그것은 불만이나 분노가 아닌 경외심에 가까웠습니다. 윤금자 여사님이 누구시길래 이러는 거예요? 지우가 옆자리 직원에게 물었다. 그 직원은 지우를 이상하다는 듯 쳐다봤어요. 신입이라 모르는 건가? 여사님은 유니코어의 진짜 주인이셔. 지분 99%를 갖고 계시는 분이라고. 지우는 입을 벌린 채 말문이 막혔다. 어제까지 무시하던 그 할머니가 자신이 애써 입사한 회사의 실질적 소유자라니 세상이 뒤집힌 듯한 기분이었죠.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온 지우는 컴퓨터 앞에 멍하니 앉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때 회사 메일함에 새로운 공지가 도착했어요. 윤금자 여사님 관련 안내사항이라는 제목이었죠. 메일 내용은 간단했다. 여전히 윤금자 여사는 구내식당에서 근무할 예정이며 그녀에 대한 예의와 존중을 당부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마지막 문장이 특히 눈길을 끌었습니다. 여사님의 말씀은 곧 회사의 방향성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우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어제 자신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웠을지 상상하니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렇게 무례하게 굴었던 상대가 회사의 실질적 주인이었다니. 지우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오늘 점심시간이 두려워졌습니다. 윤금자를 다시 마주해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쿵쾅거렸죠. 시계는 어느덧 11시 5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어제와 달리 구내식당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지우는 처음으로 자신의 행동에 대한 후회가 밀려왔어요. 그러나 이미 엎질러진 물. 어떻게든 마주해야 했습니다. 식당 앞에 도착했을 때 지우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고 모두 경건한 표정으로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성지순례를 하는 사람들 같았죠. 그리고 배식대 뒤에는 어제와 똑같은 모습으로 윤금자가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구내식당은 평소와는 다른 긴장감이 감돌았다. 직원들은 평소보다 더 공손하게 윤금자 앞에서 허리를 숙였고 감사 인사도 더 정중했어요. 지우는 줄의 맨 뒤에 서서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어제 자신이 얼마나 무례했는지 생각하니 식은땀이 흘렀어요. 드디어 배식대 앞에 섰을 때 지우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윤금자가 밥을 담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어 윤금자를 바라봤어요. 어제와 다름없는 표정으로 묵묵히 일하고 있었죠. 감사합니다. 지우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윤금자는 아무 말 없이 다음 사람에게 밥을 담아주기 시작했어요. 지우의 존재 자체를 인식하지 않는 듯했습니다. 그 무관심이 오히려 더 큰 벌처럼 느껴졌죠. 자리에 앉아 밥을 먹으면서도 지우의 시선은 자꾸 윤금자에게로 향했어요. 회사의 실질적 주인이 왜 구내식당에서 밥을 퍼주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지분 99%라면 거의 전적인 소유자였다. 그런 사람이 왜? 이해가 안 갑니다. 저런 분이 어떻게 회장님이라고요? 지우는 옆자리에 앉은 선임에게 물었다. 선임은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폈다. 여사님은 원래 그렇게 계신 분이야. 30년 넘게 구내식당에서 일하고 계셔. 진짜 사장님이시지만 한 번도 그런 티를 내신 적이 없어. 그럼 정재훈 회장님은요? 형식상 대표였을 뿐 실질적인 결정은 항상 여사님이 하셨대. 다만 표면에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지우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럴 이유가 없지 않은가. 그냥 회장실에 앉아 명령하면 될 텐데 왜 밥을 퍼주고 있는 걸까요? 오후 회의에서 지우는 윤금자의 영향력을 실감했다. 회의 안건 하나하나가 여사님의 의견을 언급했으니까요. 심지어 사소한 식권 정책 변경까지 윤금자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과장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이제 컨펌 받는 단계가 하나 더 늘어났네. 여사님이 직접 결제하시나요? 과장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여전히 식당에 계셔. 중요한 서류는 거기로 가져가서 확인받는 거지. 그 말을 듣고 지우는 더욱 혼란스러웠어요. 왜 이렇게 불편한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걸까? 그리고 더 이상한 건 모두가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는 점이었습니다. 다음 날 지우는 일부러 일찍 식당에 내려갔다. 윤금자가 혼자 있을 때 말을 걸어볼 생각이었어요. 아직 11시 30분. 식사 준비가 한창일 때였죠. 저 죄송합니다. 어제 무례했어요. 지우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윤금자는 야채를 썰다가 잠시 손을 멈췄어요. 그러나 지우를 바라보지는 않았습니다. 사람은 말보다 밥으로 판단되는 법이야. 짧은 한마디를 남기고 윤금자는 다시 야채를 썰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지우에게 주는 메시지였을까? 지우는 그 말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평가받는다는 뜻인가? 아니면 식사 예절이 중요하다는 의미일까? 지우는 더 이상 말을 걸지 못했어요. 윤금자의 단호한 태도에 더 다가가기가 어려웠습니다. 그저 머뭇거리다 자리를 떠났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마케팅팀 박 부장과 마주쳤다. 그는 지우를 보자 예상치 못하게 친절하게 인사했어요. 서지우 씨, 적응은 좀 되고 있어요? 지우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입사 이후 처음으로 팀장급 이상의 사람이 자신에게 관심을 보인 순간이었죠.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뭔데요? 윤금자 여사님이 왜 구내식당에서 일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회장실에 계시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요? 박 부장은 미소를 지었다. 새로운 사람들은 다 그렇게 물어요. 여사님은 항상 사람은 밥상에서 본 모습이 진짜라고 하시죠. 직원들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으신 거예요. 그 말은 지우에게 충격이었어요. 자신이 무례했던 모든 순간이 윤금자의 눈에 고스란히 담겼던 것이었다. 시험대에 올라 있었던 셈이죠. 그리고 지우는 그 시험에서 참담하게 실패했을 겁니다. 그럼 여사님이 모든 직원을 평가하시는 건가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여사님은 그렇게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보며 30년 넘게 이 회사를 키워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눈은 속일 수 없어요. 지우는 목구멍이 메어오는 느낌이었다. 자신이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깨달았어요. 처음 본 순간부터 무시했던 그 할머니가 사실은 자신을 평가할 권한을 가진 최고 결정권자였다니. 그럼 저는 이미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걱정 마세요. 여사님은 한 번의 실수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박 부장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앞으로는 조심하는 게 좋겠어요. 여사님은 아무 말씀 없으실지 몰라도 모든 걸 기억하시거든요. 지우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머릿속으로 지난 며칠간의 행동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자신의 무례함, 오만함, 그리고 남을 깔보는 태도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우는 절박한 목소리로 물었다. 박 부장은 어깨를 으쓱했어요. 진심으로 대하는 수밖에 없죠. 여사님은 거짓된 태도를 금방 알아보십니다. 그 순간 지우는 결심했어요. 이제부터 진심으로 대해야겠다고. 진짜 자신의 모습을 보여줘야겠다고. 하지만 그것이 과연 쉬울까요? 이미 첫인상에서 최악의 모습을 보여준 후였으니까요. 오후 3시 회의실. 지우는 자신의 첫 프로젝트 발표를 앞두고 있었다. 손에 쥔 자료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입사 일주일 만에 중요한 마케팅 전략을 발표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컸습니다. 더구나 김 과장이 윤 여사님도 관심 가지실 만한 내용으로 준비하라고 했으니 부담은 배가 되었죠. 회의실 문이 열리고 임원들이 하나둘 들어왔다. 마지막으로 정재훈이 들어왔지만 윤금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지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적어도 직접 대면하지는 않아도 되는구나 싶었죠. 서지우 씨, 시작하세요. 정재훈의 말에 지우는 발표를 시작했다. 준비한 마케팅 전략은 MZ세대를 타겟으로 한 발표 도중 회의실 분위기가 갑자기 경직되었어요. 문이 열리고 윤금자가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식당 앞치마를 벗고 단정한 옷차림이었지만 여전히 소박한 모습이었죠. 아무도 그녀를 소개하지 않았어요. 그저 자연스럽게 정재훈 옆자리에 앉았을 뿐입니다. 지우는 말을 더듬기 시작했다. 윤금자의 날카로운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준비한 내용이 모두 틀린 것만 같은 기분이었어요. 계속하세요. 정재훈이 말했다. 지우는 간신히 발표를 마쳤어요. 질문 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략이 너무 표면적입니다. 진정성이 보이지 않네요. 김 과장의 날카로운 지적이었어요. 지우는 당황했다. 미리 검토받았을 때는 괜찮다고 했는데 갑자기 왜? 저도 동의합니다. 좀 더 깊이 있는 접근이 필요해요. 박 부장까지 가세했어요. 지우는 자신의 발표가 산산조각 나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모두가 나갈 때 지우는 윤금자가 정재훈에게 작게 무언가를 말하는 것을 보았어요. 정재훈이 고개를 끄덕였죠. 복도에서 김 과장이 지우를 불러 세웠다. 발표 자료, 처음부터 다시 준비해요. 네, 하지만 어제 검토하실 때는 어제와 오늘은 다르죠. 김 과장은 쌀쌀맞게 대답했다.
지우 씨가 회사 분위기를 아직 모르는 것 같네요. 지우는 억울함을 느꼈다. 분명 무언가 있었어요. 윤금자가 들어온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혹시 윤금자가 지시한 것일까? 이후 며칠간 지우는 회사 내에서 점점 고립되는 느낌이었어요. 회의에서는 의견이 묵살되고 업무 분담에서는 항상 귀찮은 일만 떠맡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점심시간에도 혼자 앉아 먹는 날이 많아졌죠. 그러던 어느 날 지우는 화장실에서 우연히 대화를 엿듣게 되었어요. 윤 여사님이 요즘 신경 쓰시는 신입이 있대. 서지우라고. 아, 그 무례했던 애? 여사님 앞에서 반말했다던. 응. 그래서 정 회장님이 좀 지켜보라고 하셨대. 지우는 등에 식은땀이 흘렀다.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니. 그것도 회사의 최고 결정권자가. 화장실을 나오며 지우는 코너에서 마주친 직원과 눈을 마주쳤어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지나쳤지만 왠지 그 직원도 자신을 평가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지우는 쓴웃음을 지었다. 이제 모든 게 이해가 갔어요. 모두가 윤금자의 눈치를 보고 있었고 자신은 그녀를 무시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다음 날 지우는 결심했어요. 윤금자에게 직접 사과하기로. 점심시간이 되기 전 구내식당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윤금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윤 여사님은요? 지우가 다른 조리원에게 물었다. 오늘은 안 오셨어요. 임원 회의 있으시대요. 지우는 실망했어요. 어렵게 용기를 냈는데 밥을 받아 자리에 앉았을 때 누군가 옆에 앉았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박 부장이었어요. 혼자 먹나 해서 박 부장이 말했다. 네, 감사합니다. 지우는 어색하게 대답했다. 사실은 할 말이 있어서요. 박 부장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지우 씨, 고등학교 때 어디 다녔어요? 지우는 의아했지만 대답했다. 서울 대형고등학교요. 그럼 윤 여사님을 그때도 봤겠네. 네. 무슨 말씀이신지. 윤 여사님은 10년 전까지 대형고 근처에서 식당을 하셨어요. 재훈 회장님 말로는 지우 씨도 거기서 봤다고 하던데. 지우는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했다. 갑자기 희미한 기억이 떠올랐어. 학교 앞 작은 식당. 항상 웃으며 밥을 주시던 할머니. 혹시 금잔의 밥상이요? 박 부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그때 여사님이 고등학생들 장학금도 많이 주셨대요. 특히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 지우의 손이 떨렸어요. 자신도 그 장학금의 수혜자였습니다. 3년 내내 받았죠. 당시에는 학교에서 주는 줄 알았는데 그게 윤금자였다니. 그런데 왜 저한테 이런 말씀을? 지우 씨가 입사한 날 여사님이 알아보셨대요. 그 아이 잘 됐구나 하시면서. 지우는 말문이 막혔다. 윤금자가 자신을 기억하고 있었다니. 그런데 자신은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고 오히려 무시했어요. 그럼 제가 그동안 회사에서 고립된 건? 아니요. 그건 회사 사람들이 여사님의 뜻을 오해한 거예요. 여사님은 오히려 지우 씨를 지켜보라고 하셨거든요. 그 아이 성장을 보고 싶다고. 지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오해였던 거였다. 윤금자는 자신을 미워한 게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왕따 시켰던 김 과장님도 여사님과 친하다면서요? 박 부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김 과장도 여사님 장학금으로 대학 갔어요. 여기 직원 30%가 여사님 덕을 본 사람들이에요. 지우는 머리가 어지러웠다. 모두가 윤금자와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런 그녀를 자신이 얼마나 함부로 대했는지 생각하니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심으로 대하는 수밖에 없어요. 여사님은 그런 거 금방 아시니까. 지우는 결심했어요. 이제라도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드려야겠다고. 하지만 그날 오후 뜻밖의 소식이 회사를 뒤흔들었습니다. 윤 여사님이 쓰러지셨대요. 오후 4시 임원회의가 한창이던 중이었다.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던 지우는 갑자기 달려가는 직원들을 목격했어요. 모두가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지우도 자리에서 일어나 무슨 일인지 알아보려고 했죠. 무슨 일이에요? 지우가 지나가는 동료에게 물었다. 윤 여사님이 쓰러지셨대. 회의 도중에. 지우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방금 전까지 윤금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었는데 이게 무슨 일이란 말인가? 묘한 불길함이 전신을 휘감았습니다. 회사는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어요. 회장실 앞에는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누군가 구급차를 불렀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지우는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봤어요. 방관자의 입장에서 그저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30분 후 정재훈이 회장실에서 나왔다. 그의 표정은 무거웠고 눈가에는 붉은 기운이 감돌았어요. 직원들에게 짧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여사님께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지금은 세브란스 병원으로 이송되셨고 응급처치 중이십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탄식이 흘러나왔다. 누군가는 울음을 참지 못하는 듯했어요. 지우는 이 모든 상황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평범했던 하루가 이렇게 급변할 줄이야. 회사 업무는 계속됩니다.
하지만 필요한 분들은 병원에 다녀오셔도 좋습니다. 정재훈의 말이 끝나자마자 여러 임원들이 즉시 가방을 들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지우는 어찌해야 할지 몰라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자신도 가야 할까? 하지만 자신 같은 신입이 갈 자격이 있을까? 사무실로 돌아와 자리에 앉았지만 일에 집중할 수 없었어요. 머릿속은 온통 윤금자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장학금을 지원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런 은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무례하게 대했다는 죄책감이 밀려왔죠. 오후 5시, 지우의 데스크톱에 메시지가 떴다. 서지우 씨, 회장실로 와주세요. 정재훈의 비서가 보낸 메시지였어요. 지우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왜 자신을 부르는 걸까? 혹시 윤금자에게 무례했던 일로 문제가 생긴 걸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떨리는 발걸음으로 회장실에 도착했다.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자 정재훈이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뒷모습에서 깊은 피로감이 느껴졌어요. 부르셨습니까? 정재훈이 천천히 돌아섰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서지우 씨, 앉게. 지우는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다. 정재훈도 마주 앉았어요. 여사님이 지우 씨를 물으셨어. 지우는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응급 상황에서도 자신을 찾다니? 의식을 되찾으셨어. 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재훈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행히 빠른 조치로 위험한 고비는 넘기셨어. 하지만 아직 상태가 완전히 안정된 건 아니야. 그런데 왜 저를? 여사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거야. 지우 씨도 병원에 가주게. 지우는 혼란스러웠다. 왜 윤금자가 자신을 찾는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 바로 가면 될까요? 그래, 내 차를 타고 가자. 정재훈의 차 안. 침묵이 흘렀다. 지우는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그때 정재훈이 말을 꺼냈습니다. 여사님을 처음 만난 게 40년 전이야. 지우는 고개를 돌려 정재훈을 바라봤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회상의 빛이 느껴졌어요. 그때 나는 28, 막 사업에 실패하고 빚더미에 앉아 있었지. 여사님은 내가 자주 가던 식당 주인이셨어. 지우는 귀를 기울였다. 마치 오래된 이야기책을 듣는 기분이었죠. 어느 날 여사님이 내게 제안하셨어. 젊은이, 나랑 같이 일해보지 않을래? 그게 시작이었지. 여사님이 가진 작은 자본으로 시작한 회사가 바로 유니코어의 전신이야. 그럼 처음부터 공동창업자셨던 거예요? 정재훈은 쓴웃음을 지었다. 아니, 전적으로 여사님의 회사였어. 나는 그저 일을 도와드리는 직원이었지. 하지만 여사님은 항상 나를 동등하게 대해주셨어. 내 의견을 존중해 주셨고 내가 실수해도 질책하지 않으셨어. 지우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동안 정재훈이 유니코어의 창업자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윤금자였다니. 그럼 윤 여사님이 실질적인 창업자시군요. 그렇지. 하지만 여사님은 항상 뒤에 계시길 원하셨어. 사람들은 젊은 남자가 하는 말을 더 잘 듣는다며 나를 앞에 내세우셨지. 차가 병원에 도착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중환자실이 있는 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정재훈은 계속 이야기했어요. 여사님은 항상 사람을 보는 눈이 있으셨어. 누가 진심이고 누가 아닌지 단번에 알아보셨지. 그리고 진심인 사람에게는 아낌없이 베푸셨고 지우는 자신이 그 진심의 범주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생각에 고개를 숙였다. 첫 만남부터 무례했으니까요. 중환자실 앞 여러 임원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들 사이로 걸어가는 지우를 향한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의아함과 질투가 섞인 눈빛이었죠. 왜 신입인 내가 여기 있느냐는 듯한. 들어가 보게 정재훈이 말했다. 지우는 심호흡을 한 후 조심스럽게 중환자실 문을 열었어요. 병상에 누워있는 윤금자는 평소보다 훨씬 작고 연약해 보였습니다. 각종 의료 장비가 그녀에게 연결되어 있었죠. 여사님, 지우는 작게 불렀다. 윤금자가 천천히 눈을 떴어요. 그리고 미세하게 고개를 돌려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와줬구나. 그 목소리는 약했지만 분명했어요. 지우는 침대 옆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부르셨다고 해서 왔습니다. 많이 아프신가요? 윤금자는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지우의 가슴을 찔렀어요. 자신이 무례하게 대했던 그 여인이 지금 자신에게 미소 짓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사람이 변하는 건 욕먹을 때가 아니라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꼈을 때란다. 윤금자의 말은 마치 지우의 영혼을 꿰뚫는 것 같았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여사님, 제가 너무 무례했어요. 알아보지도 못하고. 윤금자는 천천히 손을 들어 지우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따뜻했어요. 괜찮아. 너는 아직 자신을 모르는 것뿐이야. 지우는 의아했다. 자신을 모른다니? 내가 너를 지켜봤어. 대연고 시절부터 항상 혼자였지. 누구도 믿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았어.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어떻게 이 사람이 자신을 그렇게 꿰뚫어 볼 수 있는 걸까? 그것도 몇 번 만나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내 안에 있는 따뜻함을 보여줄 때야.
지우야. 그 말을 끝으로 윤금자는 눈을 감았어요. 지우는 그녀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무언가 큰 짐을 내려놓은 듯한 기분이었죠. 그리고 동시에 새로운 무언가를 시작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밀려왔어요. 병원에서 돌아온 지우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윤금자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사람이 변하는 건 욕먹을 때가 아니라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꼈을 때란다. 이 말이 왜 이렇게 가슴에 와닿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새벽 3시, 지우는 결국 일어나 노트북을 켰다. 검색창에 윤금자 유니코어라고 입력했어요. 뜻밖에도 많은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주로 오래된 기사들이었지만 모두 유니코어의 숨겨진 실세로 윤금자를 소개하고 있었죠. 유니코어의 그림자 경영자, 윤금자. 밥상에서 회사를 키운 여성 기업인, 억만장자임에도 구내식당에서 일하는 이유. 기사들을 읽어 내려가며 지우는 충격에 빠졌어요. 윤금자는 단순한 대주주가 아니었습니다. 50년 전 작은 식당에서 시작해 회사를 일궈낸 진정한 기업가였죠. 그리고 그녀의 철학은 명확했어요. 없는 자의 마음을 안다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라고. 더 놀라운 것은 윤금자의 사회공헌 활동이었다. 익명으로 기부한 장학금만 수백억에 달했고 그녀가 세운 학교는 10곳이 넘었습니다. 어린이 병원을 지어 기부하기도 했고 홀로 사는 노인들을 위한 주거시설도 마련했죠. 새벽빛이 창가를 물들일 무렵 지우는 윤금자의 젊은 시절 사진을 발견했어요. 대형구 근처 작은 식당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윤금자는 지금보다 훨씬 젊었지만 그 눈빛만은 같았어요. 따뜻하면서도 단호한. 그리고 사진 속에는 학생들이 둘러앉아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그중 한 명, 구석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는 학생. 지우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것은 분명 자신이었어요. 고등학교 2년 때 모습. 가정 형편이 어려워져 급식비도 내기 힘들었던 시절. 학교 근처 식당에서 종종 공짜로 밥을 먹던 그때. 기억났다.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때 윤금자는 항상 웃으며 밥을 더 주셨죠. 많이 먹어. 공부하는 아이들은 배고프니까. 그리고 항상 반찬을 하나 더 놓아주셨습니다. 다른 아이들에게는 내지 않던 특별한 반찬이었죠. 지우는 그때 그 식당이 금잔의 밥상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또렷이 기억해냈다. 그리고 고3 내내 받았던 장학금, 학교에서 준 것이라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 윤금자가 주었던 거였군요. 어떻게 이런 은인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지우는 머리를 싸쥐고 괴로워했어요. 부끄러움이 온몸을 뒤덮었습니다. 첫 만남부터 무례하게 굴었던 자신이 너무 한심하게 느껴졌죠. 아침이 밝았다. 출근 준비를 하면서도 지우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회사에 도착하자 로비에는 윤금자의 쾌유를 비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평소보다 조용했고 분위기는 무거웠죠. 오늘 회의는 취소되었습니다. 모두 각자 업무에 충실해 주세요. 김 과장의 공지에 사무실은 더욱 조용해졌어요. 지우는 자신의 자리에 앉았지만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윤금자 생각뿐이었죠. 점심시간, 구내식당은 평소와 달랐다. 윤금자가 없는 식당은 왠지 생기가 없어 보였어요. 다른 조리원들이 묵묵히 음식을 나눠주고 있었지만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지우는 처음으로 줄의 맨 끝에 섰다. 그리고 차례가 되자 진심으로 인사했어요. 감사합니다. 조리원은 놀란 듯 지우를 바라봤다. 아마도 평소에 무례했던 태도와는 너무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이겠죠. 지우는 음식을 받아들고 조용히 자리에 앉았어요. 그날 오후 정재훈이 지우를 다시 불렀다. 회장실에 들어서자 정재훈은 창가에 서 있었어요. 여사님 상태는 많이 호전되셨어. 하지만 당분간 병원에 계셔야 해. 지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다행이네요. 지우 씨에게 부탁할 게 있어. 여사님 병실에 있는 서류들을 정리해야 해. 지우 씨가 도와주면 좋겠어. 지우는 의아했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윤금자는 잠들어 있었다. 정재훈은 조용히 테이블 위에 서류들을 가리켰어요. 이것들을 분류해서 정리해줘. 나는 의사와 상담이 있어. 정재훈이 나가고 지우는 서류들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대부분 회사 관련 문서였지만 그 중에는 개인 편지와 사진도 있었어요. 한 묶음의 사진에는 대형고 장학생들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는 마음으로 사진첩을 열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자신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졸업식 날 찍은 사진이었죠. 지우 혼자만의 사진이었어요. 뒷면에는 윤금자의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서지우, 항상 밝게 자라주길. 금자 이모가. 지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윤금자는 자신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고 지켜봐 왔던 거였어요. 하지만 자신은 그런 은인을 알아보지 못했고 오히려 무시했습니다. 눈물을 닦으며 서류를 정리하던 중 지우는 한 문서에 시선이 멈췄어요. 최근 날짜의 회의록이었는데 거기에는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신입사원 서지우 관련 논의 여사님 의견은 지켜봐 주자로 결정됨.
특별 교육 프로그램 배정 검토 중. 지우는 손으로 입을 가렸어요. 윤금자는 자신을 내쫓으려 했던 게 아니라 오히려 특별히 지원하려 했던 거였군요. 그런데 자신은 오해하고 심지어 반감까지 가졌다니. 병실의 문이 열리고 정재훈이 들어왔다. 지우의 얼굴을 보자 그는 조용히 물었어요. 알게 된 건가?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너무 부끄러웠어요. 여사님은 항상 그래. 겉으로 내색하지 않으시지만 마음으로 사람을 보시지. 지우는 결심했다. 이제는 정말 달라져야겠다고. 윤금자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자신도 마음으로 사람을 볼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가르침을 무시해왔는지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지우는 달라졌어요. 아침 일찍 출근해 동료들에게 먼저 인사했고 회의에서는 진심 어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항상 줄의 맨 끝에 서서 차례를 기다렸죠. 그리고 매일 퇴근 후에는 병원에 들렀다. 윤금자는 대부분 잠들어 있었지만 지우는 그저 곁에 앉아 있었어요. 때로는 소리 내어 책을 읽어드리기도 했고 회사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윤금자의 상태가 호전되어 일반 병실로 옮겨졌어요. 지우는 그날 병실에 꽃다발을 들고 찾아갔다. 이제 많이 좋아지셨네요. 지우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윤금자도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이제 곧 돌아갈 수 있을 것 같구나. 여사님, 앞으로는 정말 달라질게요. 제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이제 알아요. 윤금자는 지우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 중요한 건 깨닫는 거야. 그 순간 지우는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변화하는 것을 느꼈어요. 오랫동안 자신을 감싸고 있던 딱딱한 껍질이 부서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진심으로 대할 수 있을 것 같았죠. 제7장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윤금자가 퇴원한 지 일주일, 유니코어는 서서히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지우는 매일 아침 구내식당에 들러 조리원들에게 인사를 건넸어요. 아직 윤금자는 병가 중이라 식당에 나오지 않았지만 그녀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지우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오늘 식단은 뭐예요? 지우가 조리원에게 밝게 물었다. 된장찌개에 제육볶음이에요. 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메뉴네요. 지우는 진심으로 기뻐했어요. 조리원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불평불만을 늘어놓던 직원이 이렇게 변하다니.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오전 회의, 지우는 새로운 마케팅 전략을 발표했어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었습니다. 단순히 매출 증대가 아닌 고객의 실질적인 필요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재설계한 전략이었죠. 이번 캠페인의 핵심은 진심입니다. 유니코어가 왜 시작되었는지, 우리의 가치가 무엇인지 고객들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회의실은 조용했어요. 임원들은 의외라는 듯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 후 정재훈이 말했어요. 좋은 방향이네요. 더 구체적으로 발전시켜 봅시다. 지우는 놀랐다. 이전 발표에서는 혹평을 들었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긍정적인 반응이었거든요. 그 변화가 자신 때문인지 아니면 단순히 발표 내용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분이 좋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김 과장이 지우를 불렀어요. 요즘 많이 달라졌네? 지우는 미소 지었다. 네, 뭔가 깨달은 게 있어서요. 윤 여사님 때문에?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사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김 과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랬어. 10년 전 나도 내처럼 오만했거든. 여사님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거야. 지우는 김 과장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처음으로 그가 자신에게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사님은 사람을 버리지 않아. 아무리 못나도 가능성을 볼 수 있다면 끝까지 지켜보시지. 지우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정확히 자신의 이야기였으니까요. 윤금자는 자신의 무례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지켜봐 주었어요. 그날 오후 새로운 프로젝트를 위해 지우는 다른 부서 사람들과 협업해야 했다. 예전 같았으면 불만스러웠겠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듣는 것이 즐거웠어요. 각자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방식이 신선했습니다. 회의가 길어져 저녁 8시가 되었을 때 지우는 모두에게 치킨을 시켰어요.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작은 배려였습니다. 그들은 놀랐지만 기꺼이 받아들였죠. 서지우 씨가 이렇게 사람들을 챙기는 줄 몰랐어요. 한 팀원이 말했다. 지우는 쑥스럽게 웃었어요. 배우는 중이에요. 다음 날 아침 정재훈이 전체 메일을 보냈다. 윤금자 여사님의 복귀 및 환영의 안내라는 제목이었어요. 모두가 기뻐했지만 지우만큼 설레는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점심시간 지우는 로비로 내려갔다. 오늘은 윤금자의 복귀일. 어쩌면 식당에서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에 가슴이 뛰었어요. 하지만 로비에 도착했을 때 뜻밖의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로비 한쪽 평소 눈에 띄지 않던 경비원 아저씨가 쓰레기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를 지나치며 인사조차 건네지 않았죠.
지우는 문득 자신의 과거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남들을 무시하던, 그리고 자신이 무시당했을 때의 그 기분도.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세요. 지우가 먼저 다가가 인사했어요. 경비원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 의아함이 가득했죠. 아, 네. 안녕하세요. 도와드릴까요? 지우가 물었다. 아닙니다. 제 일인데요. 지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제가 커피 마시러 가는데 한 잔 드릴까요? 경비원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정말요? 그럼 감사합니다. 지우는 카페에서 커피 2잔을 사왔어요. 경비원과 잠시 대화를 나누며 커피를 마셨죠. 그의 이름은 박상철. 20년간 유니코어에서 일해왔다고 했습니다. 지우는 처음으로 그의 존재를 정말로 보게 되었어요. 구내식당으로 가는 길, 청소부 아주머니와 마주쳤다. 지우는 습관적으로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세요. 청소부 아주머니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사람들이 그녀에게 인사하는 경우가 드물었나 봐요. 지우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혹시 윤금자가 말한 회장님은 단순히 그녀만이 아니라 이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뜻하는 게 아닐까. 구내식당에 도착했을 때 지우는 아직 윤금자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아마도 오후에 복귀하시는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실망하는 대신 지우는 다른 조리원들에게 더 밝게 인사했어요. 오늘 된장찌개 정말 맛있네요. 지우가 말했다. 조리원은 미소를 지었어요. 고마워요. 윤 여사님 레시피대로 만들었거든요. 밥을 먹으면서 지우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동료들이 대화하고 웃고 때로는 진지하게 논의하는 모습. 이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어요. 예전에는 그저 무관심했는데 이제는 각자의 이야기가 궁금해졌습니다. 오후 회의, 정재훈이 갑자기 지우에게 물었어요. 서지우 씨, 지난주에 제안한 마케팅 전략을 좀 더 발전시켜 보셨나요? 지우는 준비했던 자료를 펼쳤다. 밤늦게까지 고민하며 만든 계획이었어요. 네, 유니코어의 진심이라는 주제로 구체화했습니다. 단순한 광고가 아닌 우리 회사가 50년간 지켜온 가치를 보여주는 캠페인입니다. 정재훈은 지우의 발표를 주의 깊게 들었다. 그리고 발표가 끝나자 의외의 말을 했어요. 이제야 내가 보이는구나. 지우는 고개를 갸웃했다. 무슨 말씀이신지. 여사님이 항상 하시는 말이야. 사람의 진짜 모습은 위기의 순간에 드러난다고. 내가 변하는 모습을 보니 이제 내 진짜 모습이 보인다는 뜻이야. 지우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무언가를 인정받은 느낌이었습니다. 그것도 단순히 업무 능력이 아닌 자신의 진짜 모습을. 회의가 끝나고 정재훈이 지우를 따로 불렀다. 여사님이 오늘 복귀하시지만 당분간 식당 일은 하지 않기로 했어. 회장실에서 회사 일을 볼 예정이야. 지우는 약간 실망했지만 이해했어요. 건강이 우선이니까요. 하지만 지우 씨를 만나고 싶어 하셔. 오후 5시에 회장실로 오게. 지우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윤금자를 정식으로 다시 만나게 된다니. 오후 내내 시계만 쳐다보았어요. 드디어 5시. 지우는 회장실 앞에 섰다. 심호흡을 하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윤금자의 목소리였어요. 지우는 천천히 문을 열었다. 넓은 창문 앞에 윤금자가 서 있었죠. 병원에 있을 때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습니다. 여사님, 안녕하세요. 지우가 공손히 인사했다. 윤금자가 돌아섰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어서 와, 지우야. 윤금자는 회장실의 소파를 가리켰다. 앉으렴. 지우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어요. 윤금자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이렇게 정식으로 대화하는 것은 처음이었죠. 많이 달라졌구나. 윤금자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지우는 쑥스러움에 고개를 숙였어요. 여사님 덕분입니다. 내 덕분이 아니라 내 덕분이야. 변하고 싶다는 마음이 없었다면 아무리 내가 뭐라 해도 소용없었을 테니까. 지우는 고개를 들었다. 윤금자의 눈빛에는 따스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더 이상 무서운 권위자가 아닌 지혜로운 어른으로 느껴졌습니다. 여사님,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뭐든지 물어보렴. 왜 저를 특별히 신경 쓰셨나요? 저보다 훨씬 뛰어난 직원들이 많은데. 윤금자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다. 저녁 노을이 회장실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내가 나와 닮았거든. 지우는 의아했어요. 제가요? 그래, 내가 24살 때 나도 너처럼 세상을 불신하고 사람들을 경계했단다. 남편과 사별하고 작은 식당을 운영할 때였지. 모두가 나를 이용하려 한다고 생각했어. 지우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다. 자신도 항상 남들이 자신을 이용하거나 무시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때 한 손님이 내게 말했어. 사람은 밥상에서 진짜 모습이 드러난다고. 그 말에 나는 사람들의 식사 모습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지. 누가 먼저 양보하는지, 누가 음식을 남기는지, 누가 감사 인사를 하는지. 윤금자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오랜 세월의 지혜가 담긴 듯했어요.
그리고 깨달았어. 사람의 진짜 가치는 겉모습이나 지위가 아니라 타인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온다는 걸. 내가 처음에는 무례했지만 내 안에 있는 따뜻함을 봤단다. 지우는 놀랐어. 저에게 따뜻함이요? 그래. 고등학교 때 학교 앞 식당에서 널 봤을 때부터 너는 항상 혼자였지만 가끔 더 어린 학생을 도와주는 모습을 봤어. 아무도 보지 않을 때만 그랬지. 지우는 그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다. 식당에서 돈이 모자라 당황하던 중학생에게 몰래 돈을 건넸던 일. 자신도 형편이 어려웠지만 그 아이가 너무 불쌍해 보였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상처받을까봐 두려워 가면을 쓰고 살아. 하지만 그 가면 뒤에 진짜 모습이 있지. 내가 본 건 내 가면이 아니라 진짜 모습이란다. 지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자신조차 잊고 있던 모습을 윤금자는 기억하고 있었다니. 그동안 얼마나 자신을 잘못 생각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여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를 믿어주셔서. 윤금자는 손을 내밀어 지우의 손을 잡았다. 이제 내가 할 일이 있어. 무슨 일인가요? 그동안 내가 변한 모습을 지켜봤어. 이제 내 능력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줄 때가 됐어. 신입사원 교육을 내가 맡아줬으면 해. 지우는 놀랐어. 저요? 제가 아직. 넌 할 수 있어. 사람을 보는 눈이 생겼으니까. 그날 이후로 3개월이 흘렀다. 초여름의 햇살이 유니코어 건물을 비추고 있었어요. 지우는 회의실에서 10명의 신입사원들을 앞에 두고 교육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유니코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교육 담당 서지우입니다. 신입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지우를 바라봤어요. 갓 입사한 그들의 모습에서 지우는 자신의 과거를 보았습니다. 불안하고 때로는 오만하게 행동하던 그때의 모습.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알려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회사의 중심은 건물도 사무실도 아닙니다. 바로 구내식당입니다. 신입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지우는 미소 지었어요. 오늘 점심시간에 직접 경험하시겠지만 우리 회사의 진정한 가치는 밥상에서 시작됩니다. 사람이 음식을 대하는 태도, 함께 식사하는 사람들을 존중하는 마음, 그것이 유니코어의 정신입니다. 교육이 끝나고 점심시간, 지우는 신입들을 구내식당으로 안내했어요. 지난 몇 주간 윤금자는 다시 식당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건강이 완전히 회복된 후 그녀는 회장실 대신 다시 식당으로 돌아갔죠. 사람은 밥상에서 만나야 제대로 볼 수 있다는 그녀의 철학 때문이었어요. 신입들이 줄을 서고 지우는 그들 맨 뒤에 섰다. 앞에서 윤금자가 묵묵히 밥을 담아주는 모습이 보였어요. 신입들은 아직 그녀가 누군지 모를 테지만 곧 알게 될 거였습니다. 지우의 차례가 되자 윤금자와 눈이 마주쳤다. 둘 다 미소 지었어요. 오늘은 된장국 맛있겠네요. 지우가 말했다. 윤금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가 좋아하는 거야. 식판을 받아들고 지우는 신입들이 앉아있는 테이블로 향했다. 그들에게 윤금자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어요. 어떻게 한 사람의 따뜻한 마음이 회사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 어떻게 작은 친절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지. 자리에 앉으며 지우는 신입들에게 물었어요. 여러분, 식당에서 밥을 담아주시는 분이 누구신지 아세요? 신입들은 고개를 저었다. 지우는 미소 지었죠. 언젠가 여러분도 알게 될 거예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람은 겉모습이나 지위가 아니라 마음으로 봐야 한다는 것을. 지우는 먼 발치에서 밥을 담아주고 있는 윤금자를 바라봤어요. 그녀는 여전히 단정한 모습으로 묵묵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회사의 실질적 소유자임에도 그저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때 윤금자가 고개를 들어 지우와 눈이 마주쳤어요. 서로 따뜻한 미소를 주고받았죠.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미 서로의 마음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녁, 퇴근길에 지우는 구내식당에 들렀다. 윤금자는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오늘 신입들 교육은 어땠어? 윤금자가 물었다. 지우는 미소 지었다. 잘 됐어요. 여사님 철학을 제 방식대로 전달했죠. 그래, 어떻게? 사람을 마음으로 보라고 말했어요. 윤금자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바로 내가 배운 거구나. 네, 여사님 덕분에요. 윤금자는 손을 뻗어 지우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아니, 내 덕분이야. 내가 변할 용기를 냈으니까.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우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것이 변했는지 생각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회사의 첫 발을 디딘 날, 지우는 윤금자를 그저 식당 할머니로 보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녀의 진정한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진정한 모습도 발견했다는 점이었죠. 지우는 이제 깨달았다.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마음은 종종 가장 일상적인 순간에 밥상에서 드러난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진정으로 본다는 것의 의미를. 윤금자는 항상 지우를 봐주었고 이제 지우도 다른 사람들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버스에 올라타며 지우는 생각했어요. 나는 이제
사람을 마음으로 본다. 밖은 어둠이 내렸지만 지우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밝았습니다. 마치 윤금자의 따뜻한 밥처럼 그의 마음도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어요.